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은정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의안을 찬성합니다.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지만 PPT 좀 올려주세요. 어제 언론 보도에 윤석열 피청구인 내란숙의 12월 7일 국회 그 대통령 담화 때 2차 계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본인이 담화 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 보고서에는 이 피청구인의 담화가 거짓이다. 2차 계엄의 가능성이 있고 국회의원 체포와 계엄 해제 저지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로도 김용현에게 윤석열이 고성을 지르며 핑계대지 말라고 다시 걸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 2차, 3차 계엄은 100%입니다. 잔인하고 사리 분별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1987년 체제로 국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는 내란숙의 피청구인에 대해서 신속히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를 몰각하고 헌법적 위기를 지금의 대한민국의 헌법적 위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법치주의가 붕괴되었고 헌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석열 내란 수계를 풀어준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있었던 것이 지금 최근에 의혹으로 밝혀졌습니다. 올려주십시오. PPT 올려주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관련해서 최종 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다음 거 보내주세요.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여야 하고 2년 이상 교육 등등의 전공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은 국제통상을 전공했습니다. 석사학위 소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1명 중에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서울대 교수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수업을 같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점이 지금 또 드러난 것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은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 이롭지 않다는 칼럼을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따라 면접까지 진행된 최종 합격자 1인을 불합격 처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자격에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합격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 박준태 의원님. 예.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요,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실상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안으로 재판부 압박하고 또 국회에서 여전히 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국민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아직도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헌법재판은 법에서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반면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법은 1심에서 180일, 항소심에서 90일, 대법원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이재명 재판 항소심까지 909일이 걸렸습니다.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정청래 위원장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연된 정의 대표 사례가 바로 이재명 대표 재판이에요. 신속 재판을 촉구하려면 이재명 재판 오늘 항소심 선고 이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가지고 형을 확정해달라는 내용을 대법원에 촉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정부 관계자들은 이 내용과 관계가 없어서 배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적으로 자동 국회 측 소추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동참해서 탄핵소추 의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 있고 저는 국회 측을 대표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모두 진술 소추 유지서를 읽었고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을 또 저도 읽었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의결한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파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파면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에요. 국회에서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냈고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데 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해달라라는 촉구 결의안을 조차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국회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자체가 저는 반의회주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못마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저는 표결 없이 그냥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세요. 예, 이 안건을 보면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황들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들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상당히 왜곡된 그런 내용인 게 알려져서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과정에서 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어지는 것이 어떤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내부의 어떤 이상한 움직임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어쩌면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또 이런 양심을 소유하신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보다 더 신중한 이런 논의를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게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그동안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내란죄다.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를 하셨고 또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초기에는 막 분위기가 굉장히 이말삼초 그때 마치 최종 이런 선고가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막상 따지다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나 당초에 알려진 것보다 다른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구인 스스로가 그 탄핵소추 사유인 가장 핵심 내용인 내란죄라는 부분을 철회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핵심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한 입장에서 당연히 각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일부 어떤 이런 주장에 이런 부담을 느끼셨는지 굉장히 빨리 이거를 심판 최종 선고를 위해서 아마 절차를 진행하다가 실제 그 피청구인의 권리가 얼마나 많이 훼손됐습니까? 예. 심지어 제대로 된 발언 시간도 제한을 받고 또 이런 변론서가 미리 제출되면서 이렇게 방어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최종 우리 검찰 조서,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도 우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는 그 검찰 조서는 증거력이 없는 것으로 쓰지 않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쓴 그런 문제가 이제 뒤늦게나마 알려지고 또 헌법재판관님들도 그걸 인식하시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모신 우리 헌법재판관들께서 정말 양심과 법적 소신에 따라서 우리 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지켜본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는 너무 무모한 경쟁식의 이런 어떤 대응은 자제하시고 지금은 산불 우리 재난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경쟁을 접으시고 우리 이렇게 심각한 우리 산불 재난이 조기에 수습이 되고 또 피해가 실사될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힘과 기회를 모았으면 하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잠깐만요. 민주당 측에서도 한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영기 의원님. 토론 종결을 하려면 양쪽 다 한 마디씩 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상.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관련한 기본 날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일정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질이 달라요. 질이 불법 비상계엄이고 내란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이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고 있으므로 국정에도 사회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손실이 끼쳐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영식 당시 재판관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윤석열 탄핵 관련한 것을 가장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뢰도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매출이 50% 급감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역을 하는 사람은 70%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수십조에서 수백조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될 임무,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 강력히 국회 법사위에서 결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살해를 위협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집 앞에 가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작자들이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주변에 공포 분위기를 만들고, 경찰은 당장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들을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더 이상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렸던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걱정을 빨리 끝내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빨리 촉구하면서 불법 비상계엄, 불법 포고령, 국회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선관위를 불법으로 침탈한 행위, 국회의원을, 법관을 체포하라고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탄핵 관련한 인용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네. 박균택 의원님. 토론 종결 요청합니다. 어차피 같은 말씀의 반복인 것 같아서 토론 종결 건의드립니다. 박균택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표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1인 중 찬성 1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오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주문: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제안 이유: 2025년 2월 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최후 변론 기일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5가지 이유를 분명히 밝혔다. 5가지 내용은 생략하고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 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법재판소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지금까지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 신인도도 추락하였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9%에서 1.5%로 하향 재조정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2025년 3월 25일 기준 1,470원으로 급등하였다. 또 자영업자 2025년 1월 및 2월 2달간 20만 명이나 폐업하였고 청년 실업자는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12.3 내란은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는 대한민국을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지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강등시켰다. 또한 영국 경제조사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24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2위를 기록하여 2023년 평가에서 10단계나 하락했다. 급락했다. 중간 생략하고요. 최근 한강 작가도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고 밝히기까지 하였다.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불안과 국민 불안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탄핵 심판 때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MBC, JTBC에서 연속 보도하고 있듯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을 시도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화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핵심 쟁점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노상원 수첩에 근거한 여러 가지 수거 계획,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피살 계획,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끔찍한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